매딩입니다. 올해 초 추웠던 겨울에 횟집에서 버려지는 두툼상어 알을 가져와서 부화하는 콘텐츠를 시작했었습니다. 겨울은 두툼상어의 산란철이라서 이 좁은 수조에서 본능적으로 알을 낳게 되는 거죠. 원안에 표시된 것이 상어 알이고요. 사실 재작년에도 시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실패했었거든요. 특히 여러 생물하고 같이 키운 것과 너무 오랫동안 매달아두는 바람에 알끈이 약해져서 부화하기 전에 알집이 열렸었어요. 그때의 뼈아픈 실패를 교훈 삼아서 올해 다시 시도했습니다. 횟집 사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알을 수거해서 수조에서 부화를 시작했죠. 이것이 두툼상어 알이고요. 지금 영상 가장 위에 있는 알이 오늘 아기상어가 태어난 알입니다. 이제 천천히 보시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첫날이고요. 가운데 노른자처럼 보이는 게 난황인데 저기에 아주 작은 상어가 붙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 위쪽으로 아주 조그마한 벌레 같은 게 생겨나거든요. 아직 움직임은 없고요. 마치 알에 상처가 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주 작은 상어가 꼬물거리기 시작합니다. 움직임이 확실하게 보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길쭉하게 자라나기 시작하는데요. 머리와 꼬리 정도는 구분이 됩니다. 이때쯤부터 폐사한 개체와 살아남은 개체들이 구분되기 시작하는데 죽은 알은 수질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감이 없어서 예전부터 조금 고생을 했었어요. 이제는 난황의 형태와 색으로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YG 마린바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늘 댓글로 응원도 해주시고 아기상어들을 위해서 영상도 만들어 주셨었거든요. 고정 댓글에 링크 적어둘 테니까요. 격조 높은 우리 회원님들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은 시간이 되실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자, 그렇게 음악도 들으면서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2달여가 지나면요. 아기상어 움직임이 아주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보면 탯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탯줄이 끊어질 정도로 움직여서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닐까 걱정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경험이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상태가 좋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닌가 애가 탔었어요. 그런데 난황이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저 시점부터 썩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활발하게 움직여야 온몸에 혈액이 돌면서 성장도 촉진된다고 하네요. 이 영상은 상어가 아니라 홍어인데요. 상어랑 비슷한 연고르르답게 초기 발생 단계에서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저 홍어도 아가미가 발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같이 보면 정말 비슷하다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제가 지금 홍어알도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재밌게 자랐어요. 조만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때가 초기 발달에 있어서 가장 다변화하는 시기이자 위험한 시간이기도 한데요. 아가미가 발달을 하고 내장기관은 물론이고 물고기의 가장 중요한 진러미가 형성되는 시기인데 경험상 조명은 최대한 자제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머리 부분도 상어처럼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상어와 같은 무서운 입도 발생합니다. 알껍질과 난황 크기는 비슷하지만 개체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요. 부화 시에 수온이 높으면 조금 빨리 태어나는 대신에 조금 작은 크기의 상어가 태어나고 수온이 낮으면 늦게 태어나지만 조금 큰 상어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완전히 죽은 개체들은 계속 제거를 해주었는데 이 녀석은 살아는 있지만 형태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개체예요. 약간의 움직임은 있지만 생김새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많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난황 부분이 살짝 조금 이상하죠. 아기상어와 연결되는 윗부분, 그 탯줄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탯줄하고 연결된 부분이 투명한 게 보이실 텐데 이게 난황이 부패한 겁니다. 난황이 부패해서 영양분을 제대로 올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어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아기상어는 살아있으니까 혹시나는 마음으로 계속 관찰을 했고요. 자, 이게 보면 이게 정상적인 모습의 상어와 난황이거든요. 상어 움직임도 빠르고 난황도 아주 유연하게 움직이죠. 영상으로 보면은 너무 몸부림쳐서 안 될 것 같지만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겁니다. 자, 이때부터는 이렇게 바닥에 눕혀놨고요. 촬영할 때만 올려서 촬영을 했거든요. 위에서 봐도 아기상어들의 움직임이 아주 활발하죠. 이전까지는 그냥 영상처럼 세워두어도 별 상관이 없는데 몸이 점점 자라면서 난황에 눌려서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눕혀두는 것이 좋을 듯해요. 난황도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눕혀두면 상어가 조금 편한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기상어의 모습이 점점 엄마처럼 변해가는데요. 이 시기가 아가미가 몸속으로 들어가고 시신경이 완성되는 시기인 듯해요. 왜냐하면 작은 불빛이나 움직임에 눈동자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또 어느 정도 아가미가 발달하고 난 후에는 아기상어의 움직임이 예전만큼 격렬하진 않고요. 조심조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요, 아가미가 완전히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머리는 상어처럼 점점 뾰족해지기 시작합니다. 몸의 무늬도 뚜렷하게 보이고 지느러미나 거의 모든 형태가 완성이 되어 갑니다. 나낙만 달고 있을 뿐이고 형태는 이제 거의 어른과 유사해졌는데, 이때까지도 아까 조금 발달을 제대로 못했던 알을 관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움직임도 거의 없고 완전히 죽은 듯해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제거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점점 자라기 시작해서 몸을 구부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나랑보다 몸이 훨씬 커졌죠. 이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알집 속에 생기는 공기, 에어인데요. 개체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간혹 이렇게 알집 속에 에어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냥 두면 에어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데 아기 상어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커질 수도 있고, 에어가 머릿속으로 들어가면은 당연히 상어가 죽을 수도 있어서 작은 공기방울이 보이면 밖으로 빼내줘야 합니다. 사실 빼내는 방법은 어렵지는 않고요. 살짝살짝 눌러서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면 되는데, 이렇게 에어가 발생했다는 건 알집에 약간의 틈이 생겼다는 거니까 놀라지 말고 살살 눌러서 빼주면 되더라고요. 사실 뺀 만큼 물이 들어오는데 이때부터는 바닷물이 알집 속으로 들어가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2년간 실패를 바탕으로 적정 수온, 염도, 수질 파라미터, 그리고 물리적 관리 요령 등의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붙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대규모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난황이 거의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난황을 다 흡수하면 깨어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상어들이 깨어나오는 장면을 드라마틱하게 촬영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영상 촬영은 실패를 했지만 어쨌든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첫 아기 상어가 나왔고요. 조금 큰 수조로 옮겨주었는데 굉장히 잘생겼죠? 크기는 대략 한 10cm 정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색도 어른처럼 변해가고요. 자, 이렇게 2년에 걸친 도전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네요. 이 녀석은 곧 바다에 다시 놔줄 거고요. 또 다른 이 친구는 조금 일찍 알집에서 나왔는데 잠깐 경이통에 두었다가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횟집에서 태어난 아기 상어가 바다에서도 잘 살아가기 기원해 주시고요.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